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2일에 전개되는 일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위원,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기복마 레이싱이긴 한데 우연히 조금 드러난 경우가 몇 개 좀 보이긴 해요. 네, 좀 잡배당 마이너를 같긴 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11개 레이스 다 프로를 끄고 일단 이제 박 의원께서는 오경주하고 구경주죠. 그리고 김태훈 기자는 3경주 10경주인가요? 예, 3경주 10경주 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1경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5권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은 이 4번의 슈퍼 레전드 중심으로 이제 9번의 천룡강자 인기 막걸리인데 어디가 될까요? 슈퍼 레전드는 뭐 선행이기 때문에 뭐 이 편성에서는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 농림부 장관배 대상국에 나와서 졸전 펼쳤는데 뭐 그 경주는 사이즈가 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고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후자권에서는 역시 승부전을 갖는 마필들이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천연강자보다는 그래도 기본 사이즈는 6번 햇빛나가 훨씬 센 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뭐 선행권에 따라가면서 능력을 발휘해줄 햇빛나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4번마 슈퍼레전드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직전에는 2000m 거리 자체가 너무나 길었고 편성도 너무 셌고요. 하지만 이번 경주는 1300 적정거리 왔고 상태는 좋습니다.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선입권의 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을 인정하고 복순식에서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후차권은 6번 햇빛나, 8번 위즈브라운, 9번 천룡강자 세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는 이 위즈브라운은 선행 1번도 마필이기 때문에 8번보다는 6번, 9번이 낫습니다. 4번 놓고 6번, 9번인데 잠재력 면에서는 6번만 햇빛나가 나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컨디션이나 기술 기형을 봤을 때는 그래도 박대종의 9번 한마 청룡 강자가 낫다. 저는 4번, 9번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천룡 강자가 이터널 챔피언의 새끼 아닙니까? 예. 좀 기복은 좀 보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뭐 같은 이제 햇빛나도 육군이었고 천연강자도 육군이었는데 천연강자 1300은 정말 기복만 레이스예요. 토요일날 엄마나 뭐 오늘 같은 그런 정말 부진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에서 나가서 들어오는 그런 마필인데 또 스타트가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 햇빛나는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연투를 해줄 사이즈가 좀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저는 햇빛나가 훨씬 센 말이죠. 됐습니다. 네, 4번은 뭐 dob성 무르도 네, 뭐 어쩔 수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선행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죠. 선행이기 때문에. 8번하고 경합 가능성 있지 않아요? 4가 훨씬 빠르죠. 8로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게이트 때문에 그런데 직전 경주 석이 죽었다면은 뭐 4가 풀을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필 한번 기가 꺾이면은 거리든 뭐든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가 좀 센 상대들 만났고 이거 맞는데 거기서 기가 꺾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사도 장담은 못하죠. 근데 마방에서는 별 이상 없구만 좋다고 하니까. 어쨌든 뭔가 좀 야리꾸리한 레이스가 있어요. 제 생각에 오늘 전반전 편성 보니까 1경주에 터쳐주고 네, 그런 전체의 흐름도 감이 좀 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러거나 말거나 6번 햇빛나가 지난번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순위권 전개를 하고도 오카방고라면 따돌리는데 여유 따돌리더라고요. 그렇죠.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배팅이 충만한 저는 6번에 보고 싶은데 아예. 그래서 4번의 슈퍼 레전드도 절대 100% 가시는 건물이다. 자, 이경주 신승훈의 승부입니다. 원전전장
오전장 첫 번째 천이고요.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은 이제 클리너 비전이랑 3월 럭키스타 두 마리 인기권인데 좀 변수가 많아 보이죠? 그렇죠.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조금 혼돈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막 고려사랑이 뭐 데뷔전인데 1200 나쁘지 않아요. 이 마필은 나름대로 스타 능력도 있고 좀 뚝심도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뭐 편성 자체가 데뷔전 치고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안 좋게 이틀하면 고려사랑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평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부진력 신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4번마 클린업 비전이 주행 검사 때 그래도 걸음이 괜찮았고 데뷔전에서 4착을 차지해서 인기 1위 만에 팔려주지만 신마들이 쏘고 나가고 에이스가 꼬인다면 4번도 100%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번마 빌리브유도 팔려주는데 역시 뭐 실전에서 보여준 걸음은 거기서 거기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무조건 복분만을 놓고 후차권은 굉장히 넓게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나마 보는 복분만은 바로 10번마 퍼펙트들입니다. 27번 뛰면서 3짝 1번 이미 걸음 자체는 다 나온 마필입니다. 똥말이긴 한데 지난 9월 20일 경주 때 황순도 기수가 승부를 해서 1200m를 16초 9 나름 선전했고요. 직전 경주는 신현철 기수가 아예 꼴찌에서 놀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현철을 태워서 다 뛴 말은 또 아낀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승부만 해준다면 10번마 퍼펙트들이 나머지 신마들이 워낙 걸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름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3, 4 대끼리 맞고는 굉장히 불안한 일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액면으로 보면은 뭐 4번, 3번 두 마리 있거든요. 이게 또 1200이라는 거리가 뭐 또 이것도 싹딱 연말편이 약간 그래도 좀 불리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숨어있는 말 한 마리 복병만 놓고 인기만 엮어가든 아니면 복대복 맞거나 배당을 노리시든 뭐 그런 식으로 배당권 중고배당 출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오전장 뭐 이거 한번 어차피 지금 그 오전장 이후로는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좀 중저배당 위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 2경주나 팬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중배당, 고배당 쪽 일단은 타깃을 의도적으로 노려가는 승부 이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인데요. 국산 5번에 1200이 나와 있고요. 일단 10번에 미라클 킷이랑 5번에 성함스타 두 마리가 잡혀 있는데요. 박의원께서는요? 좀 기본 마필이긴 한데 저는 그 5번만 성함스타와 10번 미라클 킷 정말 입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송암스타 같은 경우도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뭐 선위권에서 아니면 또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에요. 물론 이제 안쪽에 천의 강자가 있긴 합니다만 따라서 전개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고 미라클 캣이란 마필도 준우승에 계속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걸음발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5번, 12번을 어쨌든 기본 맞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생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충마 없는 혼전 경주고 중배당 정도를 짭짤하게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자, 형 군에서 국산마 5군에서 그래도 나름 싹수를 가진 5번마 송암스타와 입상을 차지한 12번마 미라클 캣이 인기만을 팔려주지만 이 승문전을 치르는 7번마 카튼 프린스, 9번마 비더버 챔프, 10번마 럭셔리 스타 이 정도 마필들도 걸음 자체가 분명 좋아졌기 때문에 절대 5번이나 12번한테 전력상 밀리지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중 마방에서나 직접 훈련했던 자, 이 말에 따르면은 나름 상당히 재밌고 걸음 자체가 확실히 늘었다. 그냥 우연히 잘 뛴 게 아니라 걸음 자체가 확실히 늘었다는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 놓고 인기마들 중에서도 한두 마필, 작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져본 경주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지금 2강 3도전의 5파전 구도인데 5번, 12번 이제 기존에 5군 말들하고 이제 6군에서 승군하고 올라 마필이 이제 7번, 9번, 10번 이런 말들인데 이 승군 말 중에서 뻥카가 있고 진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김태형 기자가 정말 제대로 한번 취재를 해가지고 마필의 능력 호전이 뚜렷이 보이는 그 말을 놓고 일단은 배당권 승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의외로 좀 좋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4경주가 국산 6군에 첨들어 있어야 되겠는데 4경주는 이제 이번에 볼트 사인하고 이제 8번에 퍼펙트 피카 두 마리가 돋보이네요. 네, 뭐 저도 뭐 두 마리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바뀐 마필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뭐 보병이 안 보이는 그런 레이스고 뭐 볼트라인이 지난번에 조금 무리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막판 끝걸음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뭐 선행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고 한번 뛰었기 때문에 걸음 더 나올 수 있고 8번 퍼펙트 비카라는 마필도 뭐 주행하면서 기록도 물론 좋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치도 다른 마필보다는 돋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8번을 기본 막고로 보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주 사경주는 일단은 8번 퍼펙트 비카와 2번 볼트샤인의 동반 입상이 상당히 유력시됩니다. 문제는 공략 가능한 배당이 되겠느냐. 쌍승식은 8번만 퍼펙트 비카가 좀 낫다고 보긴 하지만 약간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8번 2번의 배당이 도저히 공략 가능한 배당이 아니라면은 3복순식 막권 정도로 한 마필, 누린 마필이 있는데 바로 1번마 장수누리입니다.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이빠이 승부를 했지만 그때는 오랜만의 출전이었고요.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1번 게이트고 강한 승부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가도 제가 봤을 때는 8번 2번한테는 이기지는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3착은 재밌다. 복승식 8번 2번이 유력시 되는데 공략 가능한 배당이 아니라면은 3복승식 1번 2번 8번 정도만 가볍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액면은 뭐 3착은 누가 할지는 솔직히 장담하기 힘든 구도가 되겠고 액면은 일단은 5대들의 게임이 아닌가 느낌이 있네요. 2번, 8번이면 점배당으로 팔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다. 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오경주 박랑균의 추천인데요. 3번 안양 타이거하고 이제 이번에 마이킹 데이 쪽에 인기가 모아지고 있는데 김태형 기자 어떠보시나요?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 10마들 간의 혼전 경주로 보이십니다. 데뷔전에서 입상을 차지한 5번 마이킹 데이가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건 자체는 괜찮겠는데 하만식 기수가 슈퍼연구에 기승하고 이 마이킹 데이를 안 탔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조금 찝찝함이 없잖아 있고요. 그래서 최근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4번마 안양 타이거가 동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복순식에서는 4번마 안양 타이거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배당 자체를 좀 노림앞에는 바로 2번마 슈퍼연구가 되겠습니다. 7월 25일 주행검사 이후 거의 뭐 14주 만에 지금 출전하고 있는데 8조에서 이마필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름도 8조 최영구 쪽에서 따서 슈퍼연구. 분명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고 준비를 잘한 만큼 복승식에서 인기마 중에서는 4번마 안양 타이거가 좀 더 안정적이고 터진다면은 2번마 슈퍼연구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 추천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전입니다. 뭐 시내마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보여준 액면이 다가 아닌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액면을 인정하고 가는 그런 레이스가 아니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 또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 그런 마필을 노력하는 그런 레이스인데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뭐 충만은 없는 레이스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역시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아직까지 능력을 발휘하지 않은 보병 한두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기 막걸리 안양 타이거도 지난번 경주 이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었거든요. 많이 불었죠. 예. 전개도 최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 차이를 좀 못 접해요. 여기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실망을 했는데. 안양 타이거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도 뭐 세게 보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경주는 일단은 바람 부는 대로 열심히 타줬는데 조금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놓고 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남님께서 인기만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노르신의 복병 한두 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승부 해드리고 있고요. 자, 6경주 국산 육군의 13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6경주는 이제 이번에 그레이드 캡과 9번의 딕시 어던에게 인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좀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뭐 그레이드 캡틴은 2번 게이트에서 단독 선에 가능한 그런 편성이죠. 따라서 그레이드 캡틴 인정이 되는데 후자권에서도 사실 뭐 딕시어돈 말고는 물론 딕시어돈도 지난 데뷔전 때 편성 굉장히 약간 뜬 그런 편성인데 레이스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상당히 자신있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번 경주 또한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2번 9번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정 기자. 저도 이번 주 6경주는 2번, 9번 딱 한 방에 복승식 막권이 상당히 유력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번마 그레이드 캡틴 상태 괜찮습니다. 2억 기수 2번 다 인기 1위마다 팔렸고 직전 경주도 걸음이 완전히 남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박재조 조교사 문세영 기수로 교체했습니다. 2번마 그레이드 캡틴 인정이 되고요. 9번마 딕시어던도 지금 컨디션 좋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 7번마 흥한대로가 컨디션이 좀 나아졌지만 실전 보여준 걸음 보면은 깡바닥에서 9번, 2번 이기기 힘들고 이 8번마 인수제도 직전 경주 2번 게이트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안쪽 하면서 그래봤자 1번 17초 12번마 통일대박 역시 직전 이빠에 간 거기 때문에 지금 컨디션이 좋은 2번, 9번, 9번, 2번에 최저배당 한 방이 유효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뭐 2번, 9번 가능성 뭐 저도 인정을 하겠고요. 변수가 있다면 저는 이제 10번의 오섬 트랙인데 이거 완전 개는빨마예요. 개는빨 해가지고 지난번 경기에서도 늦발 이후에 이제 중반 무빙으로 쫙 올라와가지고 사코나 돌 때는 이제 거의 뭐 선두 말두고 다이다이를 쳐가지고 이제 빠지고 말았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저는 서승훈 기사 좀 감을 좀 잡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정상적인 발주하에서 한 중위권 정도 위치만 선점된다면은 조금은 3차권 이내의 승부에서는 좀 재밌는 승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수면의 복병으로 10분의 오섬 트랙 한 마리 준비되겠고 7경주 국산 사고는 1300입니다. 이제 8번 광속 터치하고 이번에 그 초원길 인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사실 뭐 초원길이나 광속터치나 마필 자체 능력은 뭐 이렇게 대단치는 않은데 일단 두 마필이 전개적으로 좀 유리하죠. 이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그런 마필들이고 뭐 기본적으로 능동적으로 취입을 해올 수 있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1번만 행운선 정도인데 그렇다면 저는 2번, 8번이 앞선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이번 경주는 앞선이 버티느냐 아니면은 취마가 올라오느냐 이걸 상당히 잘 판단해야 됩니다. 당일 주로 상태도 경주 결과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2번 초원길의 선행, 8번 광속 터치의 선입, 2번 8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추입이 된다면은 직전 1800에서는 부진했지만 1300으로 줄어든 1번마 행운선과 승부전이지만 5번마 마이에피 이 정도가 막판에 앞선이 무너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1번, 2번, 5번, 8번 네 마필에서 당일 주로를 좀 보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배팅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광속 터치입니다. 선임도 가능하고 선임도 가능하고 4군에서 톡심 자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8번 놓고 당일 주로를 좀 감안을 해서 1번, 2번, 5번에서 한 번 정도를 골라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선권 전개는 뭐 2번, 8번이고 역시 우선 취입에서는 경주골에 줄어들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일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행운성이라든지 아까 또 이제 김태형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5번의 마이해피 뭐 이 선상 안에서 게임이 끝나는 것보다 여기가 아시고 뭐 1번, 5번 중심으로 한 또 그 3복승 막건도 복성식 배당이 좀 시원찮으신 분들은 접근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경주 국산 3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8경주는 10분에 임페라토르 중심으로 6분에 오색명장 쪽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액면은 그런데 저는 9번 멋진 사나이가 재밌지 않나 싶어요. 이번 경주 10주 만에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멋진 사나이는 뭐 그동안 이제 컨디션도 그렇고 이렇다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걸음 변화를 좀 보여줬죠. 일단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욕심을 냈습니다. 김복성 기수가 앞에 너무 무리하게 붙이면서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무리하게 레이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그렇게 죽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점에서는 역시 서성훈 기수가 계승한 9번 멋진 사나이가 배팅에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뭐 10번만 임페라토르는 웬만하면 인정하고 싶고요. 저는 후차권은 딱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6번만 오색명장과 8번만 용왕마이더스. 6번만 오색명장이야 직전 경주 박태정 기수 기승에서 최선의 승부를 해서 나온 걸음이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다 보여지고 자 8번만 용왕마이더스란 마필이 정정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호흡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이마필이 끄는 악벽 원래 손은 악의 힘이 좀 좋아가지고 그걸 잘 제어해야지 능력 발휘를 해주는데 정정희 기수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부진했지만 자 서성훈 기수가 기승했을 때 9월 13일 경주 우승했고요. 그 전에 올 6월 달에도 오경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또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상혁 기수 부상 이후 돌아왔는데 나름 잘 그 기승술이 있는 기수고 기승 제어만 잘 해준다면은 용환 마이더스도 능력상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놓고 6번이냐 8번이냐 둘 중 하나를 현장에서 고르는 경주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용왕 마이더스는 뭐 부담 중량 감량 이런 것보다 이 마필은 좀 그
제어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타야 능력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예, 다소간의 부담 중량적인 면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정의 기술에서 이상의 기술을 꽂힌 게 오히려 더 유리한 일면이 있지 않겠느냐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전반적으로 10번 임페라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번의 멋진 사나이, 8번의 용왕 마이더스, 6번의 오색 명장끼리 치열한 복잡한 구도가 전개되는 구도가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가 이제 박남균의 추천인데요. 국산 2분의 1900이거든요. 자, 일단 액면은 5번의 강자와 7번의 정상 비마 쪽에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5번마 강자라는 마필이 최근 계속해서 입상을 하면서 나름 그 강자로서 이름값 사고 있는데 전부 다 2착입니다. 우승이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한계를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동의 축은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나마 7번마 정상비마도 나름 추임력, 괜찮은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역시 강자다 틈에서는 또 메가드를 못 주는 그런 마필이라서 5번, 7번 대끼리 맞고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다 보여지고요. 터트리시는 마필 상당히 많습니다. 2번 블랙테리어스라든지 8번 새벽날개, 10번 장상공주까지도 다 터트릴 수 있는데 저는 어부지리성 고배당이 난다면은 이 8번마 새벽날개가 아니겠느냐. 1400에서 지금 최근 막판에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이번 경주는 1900m입니다. 중반에 좀 빨리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고요. 8번마 새벽날개가 거리 변화에 따라서 좀 이변을 터뜨린다면은 8번마 새벽날개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균 위원회 추천이죠? 예, 이번 경주 역시 숨어있는 보병 한두 노리고 할 텐데요. 이번 경주는 1900이라는 경주거리의 변수를 가장 크게 보고 제가 그 점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그 마필의 1900이라는 경주거리도 굉장히 잘 부합이 되는데 컨디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하다는 점에서는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어요. 그렇지만 1900이라는 경주거리 또 살아난 컨디션을 감안해 본다면 배팅의 메리트는 넘쳐나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하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좀 그리적인 변수가 제일 좀 중요하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자, 이번지 5번의 강자, 액면은 5번의 강자하고 7번의 정상 빈마가 눈길을 끕니다만, 왠지 참 두 마리를 덥석 물게 뭔가 아니게 돼 있어. 불안하죠. 이변이 많이 넣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900이라는 조건에 놓고 또 숨어있는 복병마 한 마리의 기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박남균의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 놓고 한다면은 망회의 배당 가능하다. 박남균이 승부 기대해 주면서. 자, 10경주가 이제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게임이거든요. 일단 액면을 딱 두 마리로 지금 팔립니다. 굉장히 인기만 팔 것 같은데 1번에 천삼이하고 2번에 옹금이거든요. 자, 박영께서는요? 변수는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13번 소음꽃이 문세영 기수가 생겼는데 정계적으로도 1300가 선행을 가면 이제 선행권에 부탁하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이 소음꽃도 문세영 기수라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음꽃의 능력보다는 분명 플러스 알파는 있다고 봅니다.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계적으로도 역시 선행권에 부탁한다는 점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점에서 13번마 소음꽃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평이죠? 일단 이번 주 10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괜찮은 5마필들 간의 접전경주로 봅니다. 인기도야 1번 천삼이, 2번 운검 쪽에 쏠릴지 모르겠지만 능력상으로는 1번 천삼이, 2번 운검, 5번마 당상대엽, 9번마 천적, 13번마 소무까지 5마필 정도에서 끝난다고 보여지고요. 이 중 제가 확실히 이유가 있는 축이 있습니다. 확실한 축이 있다면은 나름 후차권은 조금만 정리만 된다면은 적중 자체는 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추천 경주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이 1800이라는 거리가 좀 변수가 되는데 오히려 이 김태형 기자 노리는 뽑힌 중에서는 이 1800m 경주가 오히려 더 최적의 조건인가 아닌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거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부담 중량적인 측면도 그렇고 마방에서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김태형 기자의 복병 승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하이라이트죠. 혼합 1군의 1700 신승훈의 승부로 일단은 마지막 한번 장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6분의 원더볼트하고 액면대로 팔려요. 이번에 와츠빌리 쪽에 기대가 안 맞을 수 없는 게임이 되겠는데 그러나
상대 말들의 면면도 정말 만만치 않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원더볼트는 최근에 상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2kg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와치빌리지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경주거리가 또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가장 크죠. 거기다 뭐 플라이 토큰이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선 자체가 그렇게 뭐 날로 잡고 가는 사는 거 아니고 하기 때문에 1700이라면 와치빌리지는 몇 대가 확 떨어지고 뭐 페르시아 왕자도 괜찮고 저는 3번과 싱싱캣이 일단 무엇보다도 54.5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또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 단거리에서도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역시 부담 중량이 내려가면서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뭐 싱싱캣의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기죠? 저는 인기만 4파전 경주를 봅니다. 2번 와치빌리지, 3번 싱싱캣, 4번 페르시아 왕자, 6번 원더볼트. 인기도야 6번, 2번 쪽에 확 쏠리겠지만 3번만 싱싱캣도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마필이기 때문에 54.5 상당히 유리하다 보여지고요. 이 4번만 페르시아 왕자도 직전 경주 지긴 했지만 마신차가 뭐 그때 당시 원더볼트와 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전했고 아직까지 성장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54.5의 부담이라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래가지고 4번이나 3번 둘 중에 한 마필을 현장에서 놓고 공략하는 게 답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제 이 스낵마가 지금 또 두 마리가 있죠. 이번에 와치빌리지랑 치비나 플라이 토킨. 이 두 마리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뭐 1900, 2000보다는 어차피 뭐 스낵으로 승부한 마리라서 경주 거리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없는 거리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둘을 만나는 거야, 걔들만. 그래서 둘 다 유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700 조건에서는 원래는 선행이 유리합니다만 이런 선행이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올 때는 둘 다 유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와치빌리지 58kg에 1700은 진짜 좀 버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번 편성이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앞선이 그냥 곱게 댕 나가서 버틸 수 있는 편성이라 보기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말들의 능력이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뭐 구조 이제 지용훈 조교사가 6번에 원더볼트하고 1번에 넓으면서 두 마리를 동시에 내보내는데 이 두 마리도 뭐 동반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앞선보다는 후선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어차피 뭐 6번, 2번 쪽에 강대끼리로 팔리는데 이거를 빼고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재밌는 승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6번, 2번의 대결 승부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11 경주 마지막 한번 활짝 웃으면서 경마장을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다음 주 11월 2주차 레이스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